여러분 안녕하세요. TSC 중국어 말하기 시험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제5부분, 제6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부분입니다. 5부분 역시 제가 문제 2문제 보여드릴 거고요. 답안도 기초답안 그리고 초중급 답안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5부분도 역시나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은 없고 화면에 이렇게 질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한 번만 녹음으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你认为你家附近有传统市场好，还是大型超市好？请谈谈你的意见。 그쵸,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你认为你家附近有传统市场好，还是大型超市好？请谈谈你的意见이라고 했죠. 자,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 집 근처에 여러분 传统市场 하면 뭔가요? 이거 재래시장이라는 말이죠. 재래시장이 있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大型超市 대형 슈퍼, 이거 슈퍼마켓이죠. 대형 마트가 있는 것이 좋으신가요?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우선 우리 답안부터 한번 보실게요. 我认为附近有大型超市更好. 저는 생각합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因为大型超市里的商品种类很多. 대형마트 안에 상품의 종류가 많고요. 我想要买的东西都有.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而且还经常有打折活动.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주 할인 행사도 있습니다. 那时候买东西也很便宜. 그때 물건을 사면 저렴하거든요. 라는 답변을 했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꾸며놨는데 5부분을 잘 풀 수 있는 문제 팁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5부분은 지금 얘는 제가 간단한 답안을 보여드렸지만 이 역시나 발열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시간 또한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 어떻게 채우지 하는 시간의 압박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 시간 압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질문에 맞는 답을 해보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질문에 맞는 답을 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5부분 주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별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접해보시면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엔 중고급 답안을 한번 봐볼게요. 我希望有大型超市. 저는 대형마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虽然传统市场也有它的魅力. 비록 전통 그 재래시장도요. 그의 매력이 있지요. 但我更喜欢去大型超市购物. 그런데 저는요 더 좋아합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요. 首先大型超市的商品都是明码标价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明码标价라는 말 아시나요? 明码标价라고 합니다. 정찰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형마트의 상품은 모두 정찰제인데요. 不需要费力气讨价还价. 불필요하대요. 힘을 써서 흥정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요 네 글자 표현 역시 알아두세요. 其次大型超市还有停车场美食广场等各种便利设施. 둘째는요. 대형마트에는요. 또 뭐가 있대요? 주차장, 푸드코트 등의 각종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很方便, 매우 편리하지요. 再有就是大型超市可以用信用卡或者手机支付退货也很容易 라고 했어요. 또요, 대형 마트는요, 뭘 할 수 있대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요, 핸드폰 결제도 해볼 수가 있죠. 물건을 반품하는 것 또한 쉽습니다. 라고 했네요. 总之
끝으로 마지막으로 我觉得大型超市更符合现代人的生活模式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형마트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어디예요?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더 적합한 것 같다 라고 했지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니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나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파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나의 견해를 잘 설명하려다 보면 첫째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습니다. 끝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식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시험 전에 미리 숙지해 두셔요. 이런 거요. 首先, 其次, 여긴 없지만 再次, 总之, 혹은 总而言之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도 여러분 잘 익혀두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녹음 듣겠습니다. 最近有一些餐厅或咖啡厅禁止学龄前幼童进入，你怎么看待这种规定？ 좋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最近有一些餐厅或咖啡厅禁止学龄前幼童进入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최근에 어떤 식당 혹은 카페는요, 금지했대요. 뭘요? 학년 전 아동? 이거 무슨 말인가요? 미취학 아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진입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你怎么看待这种规定? 이러한 규정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답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我同意这个规定. 저는 동의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因为人们在餐厅吃饭或者在咖啡厅里聊天学习的时候 왜냐면요,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혹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공부를 할 때 如果有孩子们在旁边很吵闹的话 만약에 아이들이 옆쪽에서 시끄럽게 군다면, 시끄럽게 구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대요? 会觉得很麻烦以后不愿意再来 매우 성가시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오는 것이 조금 꺼려질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썼네요. 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고급 답안은 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我不赞成这种规定. 저는 이러한 규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 두 번째 대답은 이 문제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답안이에요. 因为我认为餐厅和咖啡厅属于公共场所. 왜냐하면요,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과 카페는요, 속해 있대요. 어디에? 공공장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应该不分男女老少都可以共享. 뭐예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虽然我理解店家的顾虑. 비록요, 저는 이해한대요. 뭘요? 점주, 어떻게 보면 그 카페의 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점주의 그런 걱정, 근심 등을 저는 이해를 해요. 但不是所有的孩子都会哭闹乱跑. 只要父母,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해석하고 뒤에 보실까요? 그런데요, 아니래요. 모든 아이들이 모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只要父母能够管好自己的孩子，不给其他顾客带来不便就可以라고 했습니다. 只要가 보이니 뒤에 이렇게 찌우도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나요? 부모가 能够管好 뭐예요?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를요?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而且目前全世界都面临着低出生率的问题. 실제 진짜 그렇죠. 뭐예요? 게다가 현재는요, 전 세계가 모두 맞닥뜨리고 있대요. 뭐를요? 저희 출생률 저하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这种规定说不定还会加重这种现象. 이러한 규정이
더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쓰고 있고 어떻게 답안을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6부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6부분은요. 다시 짜잔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림도 나오고 밑에 질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림 잘 보시면서 문제도 잘 눈으로 보시면서 녹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你跟在海外工作的朋友好久没有联系了，请你给他打电话问候，并告诉他你的近况。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你跟在海外工作的朋友好久没有联系了 라고 했죠. 뭐래요? 당신은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와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请你给他打电话问候. 당신은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并告诉他你的近况. 당신의 근황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 6부분은 이렇게 상황을 주어준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행동들을 해주세요. 라고 미션을 주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웨이, 小王. 여보세요, 小王啊. 지금 전화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여보세요, 小王. 我是小丽. 나 小丽啊. 好久没联系了.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구나. 你最近过得怎么样?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我这个月参加了公司的一个新项目. 나 이번 달에 참여했어.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금 나의 근황을 전해주고 있어요. 特别忙, 무척이나 바빠. 经常加班, 자주 야근을 해. 但我觉得挺有意思的. 근데 내 생각에 무척이나 재밌어. 听说 듣자니 你在中国换了份工作. 너 중국에서 일을 바꿨다며? 一直想问问你, 줄곧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 可是忙到现在才有时间打电话. 근데 여태껏 바쁘다가 전화할 시간이 생겼구나. 那是家什么公司呢? 그건 어떤 회사야? 快给我说说吧. 나한테 좀 말 좀 해줘. 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서서 봤었던 오파트와는 달리 여기서는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파트가 후반에 있는 파트이다 보니 더 많이 긴장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부분은요. 아까 문제를 화면에서 보면서 그 문제를 조금 응용하여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를 활용하셔서 답안을 만드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6파트는 6번째 이 파트는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들도 있어요. 뭔가를 항의해 본다던가 뭔가 불만을 제기한다던가 축하해 본다거나 위로를 해 본다거나 하는 등의 주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주제들도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그림, 질문 잘 보시면서 질문 들어주세요. 你在餐厅吃面条时吃到了一根头发，请你向服务员抗议，并要求餐厅做出赔偿。 좋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이에요. 뭐라고 했나요? 你在餐厅吃面条时 당신이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吃到了一根头发 머리카락 하나를 씹은 거죠.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를 먹은 거예요. 请你向服务员抗议 종업원에게 항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并要求餐厅做出赔偿 식당에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해 보아라 라고 했죠. 네,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服务员,麻烦你过来一下好吗?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실례지만 여기 한번 와봐 주시겠어요? 这碗面条我刚吃了几口就吃出一根头发. 이 국수를 내가 막 몇 입 먹자마자 머리카락 하나가 씹혔습니다. 라고 했네요. 这到底是怎么回事啊?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我可是你们店的常客. 저는요, 당신네
점포의 단골 고객입니다. 这太让我失望了. 이는 나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하네요. 希望你们以后在卫生方面更注意一些.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위생 방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还有我认为你们应该做出赔偿. 그리고 또요,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마땅히 배상을 해내야 된다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要么给我退钱,要么再做一碗面给我. 要么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뭐뭐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라는 말인데요. 나에게 돈을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면 하나를 다시 만들어 주든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5부분, 6부분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5, 6부분 더더욱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시험 전에 많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